자, 어제 아무튼 하려고 했던 게 평면좌표인데, 자, 숙제 풀이 말고 오늘은 그 평면좌표에 대한 내용들. 자, 다시 한번 공식들 쭉 정리 좀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어제 안 했던 부분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 좀 풀다가 그러고 나서 잠깐 쉬고 나서 원방 진행하자. 알겠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제 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 평면좌표에서는 결국에는 평면좌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어. 평면좌표, 좌표 평면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도형을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 몇 가지를 배운 거야. 알겠지? 자, 그 평면좌표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어떤 거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하는데, 자,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달라고 했던 거야, 제일 처음에. 오케이? 자, 어떻게? 어느 한 점이 여기 주어져 있고 어느 한 점이 여기 주어져 있어.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의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 점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어제 아무튼 하려고 했던 게 평면좌표인데, 자, 숙제 풀이 말고 오늘은 그 평면좌표에 대한 내용들. 자, 다시 한번 공식들 쭉 정리 좀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어제 안 했던 부분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 좀 풀다가 그러고 나서 잠깐 쉬고 나서 원방 진행하자. 알겠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제 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 평면좌표에서는 결국에는 평면좌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어. 평면좌표, 좌표 평면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도형을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 몇 가지를 배운 거야. 알겠지? 자, 그 평면좌표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어떤 거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하는데, 자,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달라고 했던 거야, 제일 처음에. 오케이? 자, 어떻게? 어느 한 점이 여기 주어져 있고 어느 한 점이 여기 주어져 있어.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의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 점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줄 거야. x축과 수직이게 또는 y축과 평행하게. 그리고 어떤 거? x축과 평행한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뭘로? 요 직각삼각형에서의 뭘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 빗방 빨간색 부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랑 누구?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해 오면 될 거야.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 잘 기억해 놓으세요. 결국 어떻게 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좌표의 차의 제곱. 어디서 어디를 뺀지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무시해도 돼. 알겠어? 양수로 하건 음수로 하건 여기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 그냥 너희들 계산하기 편한 걸로 봐주면 돼. 알겠어? 그리고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 두 좌표의 차의 제곱. 그게 바로 누가 됩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이게 지난 시간에 어제 했던 첫 번째 내용.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x좌표의 차 얼마야? x1이지. 그거 제곱하고 있는 거야. y좌표의 차 얼마야? y1. 그거 제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더해서 루트 C로 보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 없고 누구만 얘만 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뒤에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첫 번째 내용 끝. 두 번째 내분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오케이? 자,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거는 요번에는 거의 공식 위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외분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 공식이 나오는지 증명을 안 해줬어. 증명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정규반 또는 자물쇠반, 아무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반에서는 증명까지 다시 한번 쭉 해줄 거고, 지금은 일단 어떻게 하자? 공식을 한번 외워나가 보자 라고 했어. 오케이? 자, 공식 다시 한번 점검 좀 해봅시다. 일단 내분과 외분, 내분점과 외분점이 어떤 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 A와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1대2로 또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자. 내분이면 분, 안쪽에서 나누는 점, 내분점이 되는 거야. 자, 분,
어떻게 한다고? 나누는 점이야. 어디서? 네. 안쪽에서. A, B의 안쪽에서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다고 하면은 요렇게 되겠다, 그렇지? 이 길이가 2대 1 되겠다, 그렇지? 그런 점을 P를 찾아보자는 얘기야. 그때 우리는 2대 1 말고 M 대 N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거야. 요런 점을 찾아가는 거. 그게 바로 내분점이에요. 알겠어요? 외분점은 뭐냐면 A와 B를 아까 한 것처럼 2대 1로 외분한다라고 하면은 역시 분점, 나누는 점이야. 알겠어? 자, 어디서? 왜? 바깥에서 AB의 연장선을 쭉 그었을 때 생기는 요 바깥 부분 있지. 거기에 있는 점을 찾을 건데 분점이 뭐냐면 결국 거리의 B라고 하면 돼.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보자. 2대 1로 안쪽에서 분할하고 있는 점이야. 그 길이의 B가 2대 1이라고 했지. 그럼 쪼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내분점까지의 거리,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의 거리가 B에서부터의 거리가 2대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도 바깥쪽에서 A로부터의 거리는 2인데 B로부터의 거리가 1인 점을 한번 찾아봐.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다, 그렇지? 몇 대 몇? 2대 1. 그런 점을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뭔지는 대충 알겠어. 요거를 너희들이 내가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림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요번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심화 과정 시작할 거 아니야. 레벨 2 교재로 올라갈 거 아니야. 거기서는 분명히 나올 거야.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그림으로는 어떤 점인지를 같이 기억을 해놔.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은 2대 1이니까 이게 같아지는 거고 뭐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 기계의 비에 따라. 아무튼 바깥쪽에 있는 분할하는 점이야. 알겠나요? 자, 그럼 지금은 우리 수업을 어떻게 하자? 공식 위주로 진행을 해보자.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할 때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냐? 외분하는 거냐? 오케이? 그게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찾아 나갈 때 요걸 보고 이제 너희들은 찾아가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A, B를 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A라는 점의 좌표와 B라는 점의 좌표를 이 선분 AB를 이라고 하면은 AB 순서대로 그대로 써놓고 M 대 N이라고 써놔. 오케이? 구할 때.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크로스로 곱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빠진 사람들 많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찾아줄 때 일단 어떻게 한다? 분모에는 그 두 B를 더해주면 돼. 알겠어?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위에다가 분자에다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A라는 점이 x1, y1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이 x2, y2라고 하면은 x 좌표 찾을 때는 누구만? x 좌표만 보면 되는데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nx1, mx2 mx2랑 nx1의 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y좌표는요? 역시 크로스로 곱하는 거.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거랑 이거 크로스로 곱하는 거. 알겠니?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내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긴 했어. 오케이? 그거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는 앞 강의 한번 들어봐봐. 알겠지? 그건 내분점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근데 외분점은 어떻게 한다? 그거를 설명한 거, 증명을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반에서 다시 한번 다뤄줄 거고, 자, 요거 공식이 나중에 분명히 내분이라 헷갈릴 거야. 그래서 외우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줬어. x1, y1 그리고 b라는 점을 x2, y2라고 하면은 자, m 대 n으로 외분하는 건 어떻게 되려고 했다? 조 기억나? 지난 시간에 한 거? 어제 한 거? 아니야? 자, 외분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b를 음수로 생각해서 내분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자, 음수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분에서 어떻게 했어? 두 b 뭐 했어? 분모에 두 개 더 했어요. 그렇지. 그럼 얘는 두 개 더하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m 빼기 n이 들어가는 거야. 분모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
크로스로 곱할 거야. 근데 n 앞에는 누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mx2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mx1이 들어간다는 거고, 얘는 my2 빼기 ny1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요 부호가 나중에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였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뒤에 있는 비 있지, 3대 2면은 그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뭔지 알겠어요? 네. 요렇게 외우면 외분점 공식은 절대 안 까먹을 거야. 내분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알겠습니까? 요 공식을 지난 시간에 또 배웠었어. 어제. 자, 그 다음에 내분점과 외분점, 요 좌표평면에서의 선분의 외분점과 내분점 배우고 나면 저거 보여? 2번에 중점에 대한 얘기. 중점은 뭐야?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점. 그러니까 거리의 비가 어떻다는 얘기야? 1대1. 1대1. 그러니까 여기다 1 넣고 1 넣어봐. 2분의 x1 더하기 x2지. 2분의 y1 더하기 y2지. 그게 중점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자? 한 두 점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자. 두 점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자라는 얘기.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중점은 딱히 외울 거는 없지만 자동으로 외워질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상태의 무게중심. 어제는 그냥 요거를 뭐 3분의 어쩌고 저쩌고로 기억을 하자라고 했는데 요거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 흐름만 오늘은 얘기를 할게. 아예 얘기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2점, 2점, 2점 좌표 나와 있지. 자, 무게중심의 성질. 일단 무게중심은 어떤 점들이야? 중선과 중선의 교점이요. 맞지? 네. 그리고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인 거죠. 자,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점 좌표하니까 중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방금 앞에서 했잖아. 중점 구할 수 있지? 이 점과 이 점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안에서 분할하는 내분점을 구해주면 저 공식 나와. 뭔지 알겠어? 일단 흐름은 알겠어? 오케이? 그거 해나가는 과정은 역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반에서 증명까지는 전부 다 거기서 해줄게. 근데 지금은 너희들 외워놔. 어차피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는 내신 때 뭐 서술형으로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문제라서 지금은 너희들은 무게중심을 좌표를 구해서 그 뒤에 풀어나가는 과정을 지금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 구할 때 어떻게 하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무게중심의 x좌표는 x좌표들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세요. 평균 구하는 것처럼. 오케이? y좌표도 어떻게 합시다? 얘의 y좌표는 3개의 y좌표를 전부 다 더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3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평균 구하는 것처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왜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너희들은 일단 공식 외워두자. 알겠지? 요거 가지고 나중에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니까. 알겠지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은 역시 뒤에 문제 풀어봤었어. 오케이. 요거는 일단은 패스하고 예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같은 거리만큼 있는 점이라고 하는 예제 1번 문제. 자,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됩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런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뭐야? 점과 어떤 점, 그 점을 P라고 해볼까? 뭐라고 하지? A, B 있으니까 C라고 해볼까? 자, A라는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C라는 점까지의 거리. 그거랑 누구? B로부터 C까지의 거리. 그게 같다는 얘기지. 지금 이 얘기는. 맞아요? 맞지? 네. A,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A랑 B가 여기 있어. 그때 뭐 어떤 C라는 점이 있는데 그 거리가 두 개 같다잖아. 네. 근데 그런 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무수히 많이 있겠지. 맞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X축 위에 있도록 하는 그런 점 하나를 찾아가 보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뭐 A, C, B, C가 같아지면 돼. 맞나요? 네. 자, 그럼 너희들은 C라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고 시작을 하면 된다? X축 위에 있으니까 A, 0으로 생각을 해주면 AC 구할 수 있겠지. 맞지? BC도 구할 수 있겠지. 그대로 식을 한번 써봐. A라는 점으로부터 C까지의 거리 어떻게 하면 돼요? X 좌표의 차의 제곱이요. 뭐? A 빼기 2의 제곱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Y 좌표끼리의 차의 제곱이요. 얼마야? 그냥 1이네.
거기에 루트 씌워주면 AC다, 그치?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BC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마이너스 1에서 A를 빼거나, A에서 마이너스를 빼거나, 아무렇게나 하면 돼. 네. 근데 너희들은 마이너스가 편해, 플러스가 편해. 플러스.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게 편하겠다, 그치? 네.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알겠지? 네. A 플러스 1의 제곱이나 누구? 마이너스 1에서 A를 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 그의 제곱이나 똑같잖아. 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Y좌표끼리의 차이 제곱 얼마야? 16 되겠지. 거기에 루트가 씌운 게 같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은 아, AC, BC가 같으면 제곱해도 같겠네. 맞지? 네. 그러면은 요거 루트 벗겨져도 되겠네. 맞나요? 네. 요거 풀어달라는 얘기야.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1차.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아. A에 대한 1차 방정식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A값 찾으면 끝나는 거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5는 우변은 2A 플러스 17. 따라서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네. 11을 좌변으로 넘어가면 6A는 얼마? 마이너스 12.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즉 C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0이 됩니다라는 얘기지. 알겠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예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자, 요게 뭐냐면 결국에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가지고 나타내줘도 되지만 좀 봤을 때 헷갈리는 문제가 분명히 좀 헷갈리는 그림일 거야. 알겠어? 그림이 뭔가 너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딱 떨어지는 그림이면 직각삼각형인 거 바로 알지. 네.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막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 여기에서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찾아보자.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는데? 일단 찾아봐야지.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만약에 같은 게 두 개 존재하면 이등변이 되는 거고, 세 개가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세 개가 다 다른데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이 얘의 제곱이랑 같으면 직각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럼 너희들은 뭐 해주면 돼 여기에서? 결국 아니 피타고라스를 일단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점과 점. 그렇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AC 그다음 아니 뭐래 AB 그다음에 BC 그다음에 AC 또는 CA 라는 성분 길이 3개 다 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AB 찾아볼까? 요거 빼 얼마 나와? 3 맞지? 3의 제곱이니까 9 Y좌표 빼 얼마 나와? 또 3 3의 제곱이니까 9 그러면 뭐야? 18이니까 루트 18은 얼마가 돼요? 3루트. 3루트 2. 두 번째 BC는요? BC는요?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얼마 나와?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도 된다, 그치? 순서는 상관없어. 그러면 2니까 2의 제곱. 그렇지? 4 나온다, 그치? 그럼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되겠네? 그 다음 CA 구해보자. 요거 찾아주면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25. 5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5다, 그치?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잖아. 네. 오케이? 3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얼마? 25. 그 다음에 Y좌표 두 개 빼봐. 어디서 어디 빼? 아무 데나 빼세요. 여기서 이거 빼면 1. 또는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 뭘 하든 제곱을 하면 1 나오겠지. 그럼 얘는 뭐예요? 루트 26이요. 그럼 일단 세 개는 다 달라. 이등변도 아니야. 그럼 혹시 모르니까 뭐만 해보자. 제곱까지만 구해봐. 직각일 수도 있습니다. 얘 제곱해주면 얼마 나와? 18. 얘 제곱해주면 얼마 나와? 8. 얘 제곱해주면 얼마 나와? 26. 아, 이 두 개의 합이 얘가 나와버리네. 그 말은 누가? 선분 CA가 뭐 빗변인 직각삼각형 또는 점 B가 무슨 점? 점 B? 각 B가. ABC가 또는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냥 무슨 문제야? 귀찮은 문제야. 성분 길이 3개 구해야 되는 매우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몇 번 예제 3번 가볼까? 뭐가 자, 3번 문제 보면은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있다? 아이고, 괜히 지웠네. 에이씨, 몰라. 자,
두 점에 대해서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얼마? 1,-1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도록 합시다. 원래 이거 패스하려고 했는데 지금 빠진 사람 많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어보자. 알겠지? 네. 자, 어떻게 합시다. A, B를 1대2로 내분하세요. 그럼 A, B의 좌표 나와 있으니까 이 A, B 순서로 그대로 나와 있다, 그치? 그럼 뭐만 하면 1대2라는 것만 위에다가 써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합시다? 크로스를 곱한다. 네. 그게 바로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두 B를 더하고 내분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크로스를 곱해주면 X 좌표는 3. 1 곱하기 3이니까 그렇지 3. A 곱하기 2니까 2A 더해주면 돼요. 자, Y 좌표도 마찬가지. 두 B를 어떻게 하세요? 더한 다음에 이. 크로스를 곱해주면 그렇지 B.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면 2. 이게 뭐야? 1,-1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A는 얼마? 0. B는 얼마? 마이너스 5 나올 거야. 이 두 개가 1,-1이에요. 응? 1,-1이 그 두 개를 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X 좌표. 이 Y 좌표. 내분점 구한 거고 내분점의 좌표가 나와 있잖아. 알겠지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내분점 공식을 왜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내분점에서의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요거 구하는 방법만 너희들이 기억을 해두면 돼. 그거를 뭐 지금처럼 하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크로스 곱하라고. 나처럼. 알겠어? 왜? 그거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분명히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크로스를 곱하라고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거든. 알겠지요? 네. 오케이? 자, 따라서 이렇게 내분점 좌표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내분을 했으니까 뭐 나오겠어? 무게중심 아니면 뭐 외분점 나오겠지. 외분점이네. 알겠어요? 네. 자, 외분점 몇 번? 예제 4번 문제. 자, 외분점은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 그 마이너스. 길이의 비중에서 그렇지 마이너스. 누가 마이너스? N. n. 그러니까 n, m으로 기억하지 말고 뭐? 뒤에 거. 뒤에 거. 그러니까 몇 대 몇? 2대 마이너스 3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외분점이니까 Q로 할까? 자, 외분점의 좌표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두 B를 크로스. 더하세요. 그래. 그 다음에 분자 구할 때 크로스. 알겠어? 네. 오케이. X 좌표 구하니까 X 좌표들끼리 곱해. 얼마? 4A. 여기도 곱해. 얼마 나와? 뭐라 쓴 거야? 요거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A 플러스 6. 그 다음에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두 B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시다? 요거를 크로스로 곱해주면 2A 플러스 4.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얘랑 곱할 거야. 마이너스 6. 맞지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옵니다? B,6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부터? 요게 6이라는 거 이용해서 A 값부터 찾아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A 값이 나왔으면 여기다 대입해서 요거 B 값 다시 한번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답은 아마 B 값은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계산은 뭐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요게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겠지? 여기 알겠어?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잘 기억해둬야 돼. 네. 그래서 평면 좌표와 직선에서는 내용 자체도 중요한데 거기서의 공식, 너희들이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못 외우고 있으면 앞으로 나오는 도형 문제 하나도 못 풀어. 알겠어? 지금 직선과 요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공식 가지고 뒤에 계속 다룰 거란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예제 5번으로 가보자. 무게중심. 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니? DEF라는 점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달래요. 맞나요? 네. 자, 근데 D라는 점, E라는 점, F라는 점 일단 바로 나와 있는 건 아니다, 그치? 자, 여기서는 너희들이 상식으로 같이 기억을 해두자. 뭐냐면 요거는 그 문제에다가 좀 필기 좀 해놔봐. 자, A, B, C의 무게중심 있지? 네. 거기서의 무게중심 G는 일치해. 뭐가? 얘를 몇 대 몇으로? 이제 M 대 N으로. 그리고 BC도 어떻게? M 대 N으로. 그리고 CA도 어떻게? M 대 N으로. 똑같은 B로 내분하는 점이 있지. 그 점 세 개를 연결한 삼각형 그 녀석의
무게 중심과 일치하게 돼. 알겠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잘 기억해놔야 돼. 근데 여기서 일단 써놔봐. 그림 보고. 네. 아니 알아보겠니? 네. 야 그림 그리는 거나 하늘이가 좀 낫네. 저거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매우 편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먼저 설명을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하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성분 BC, 성분 CA, 성분 AB의 중점을 DEF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네. 중점은 1대1로 내분한 점이다. 그렇지? AB를 1대1로, BC를 1대1로, CA를 1대1로 전부 다 내분하는 점이다.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좌표는 누구랑 일치하겠다? 삼각형 A, B, C의 무게 중심과 일치하니까 좌표를 찾아주면 어떻게 돼? 3분의 저 세 개 더하면 얼마? 5 콤마 3분의 저 세 개 또 더해주면 얼마 나와? 4. 그게 답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의심이 되면은 한번 풀어봐. D라는 점의 좌표 어떻게 돼? BC의 중점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BC 6을 2로 나눌 거니까 3 맞지? 그 다음 Y 좌표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8 8을 2로 나누니까 4 그 다음에 2라는 점은요 이가 뭐야? CA의 중점 요 두 개 X 좌표 더해봐 얼마 나와? 1. right? X 좌표 더하면 4 4. 4를 2로 나눌 거니까 2, 그 다음에 Y 좌표 두 개 더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2 2를 2로 나누니까 1 그 다음에 F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AB라는 두 점, 두 점의 중점이니까 X 좌표 더해주면 0 0을 2로 나눠봤자 0 0. Y 좌표는요? 마이너스. AB 맞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1을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 자, 그 세 개를 가지고 무게중심 찾아봐 어떻게 돼? 3개 더하면 5 5를 3으로 나눌 거고 3개 더하면 얼마? 4 4를 3으로 나눌 거야 방금 구한 거랑 똑같다 그치? 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원래 이 문제는 얘를 원했겠지 이 풀이를 원했겠지 근데 뭐 상식으로 저거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저 M 대 N, M 대 N, M 대 N이 아니라 1 대 2, 2 대 3, 3 대 4면요? 저거 성립 안 하니까 뭐 하면 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내분점 다 찾고 그 다음에 그 내분점 세 개를 가지고 무게중심 다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자, 선분 누구를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거랑 선분 BA를 1대2로 내분하는 거랑 그 다음에 누구?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거. 이 세 개의 차이 알겠어? AB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오케이? 자, 1대2로 내분하는 점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돼? A로부터 1, B로부터 2에 해당하는 요 점을 찾아주면 돼요. 맞나요? 네. 자, 얘를 BA를 1대1로 내분한다면 A가 2. A 쪽에서부터 그렇지. A 쪽에서부터 2. 그러니까 BA를 1대2로 하면은 B 쪽에서 1, B 쪽에서 1, A 쪽에서 2만큼 오란 얘기야. 오케이? 얘는 A가 2. A, B를 어떻게 합시다?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A에서부터 2, B에서부터 1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렇게 썼지. 선분 AB냐 BA냐를 보고 순서를 잘 본 다음에 그 점의 순서 그대로 좌표를 써준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 1대2로 하고 크로스로 하라고 했지. BA가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아예 점 자체가 달라져. 이렇게 아예 다른 점이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요거 A, B로 갔으면 A, B, B, C, C, A 순서로 M 대 N이야. 네. A, C를 M 대 N이었다면 이거는 너희들이 다시 구해야 되는 문제야. 알겠어요? 네. 실제로 요 문제가 작년에 2학년들 아니 1학년들
2학년 맞구나. 2학년 모의고사에 실제로 출제가 됐었어. 아니 1학년 맞다. 작년 1학년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고 한 문제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문제는 이 길이의 B가 1대2, 1대2, 1대2였어. 근데 작년에 나온 거는 뭐냐면 B가 좀 달랐어.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상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직접 내분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A, B, C의 무게중심에다가 다 틀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의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일단 기억을 해두는데 좀 조심할 거 잘 기억해두자. CA 순서로 간다는 거 마지막에. 알겠지? A, B, B, C, CA 순서로 가야 돼. 알겠지요? 자, 그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몇 번? 예제 6번. 자, 내분점, 외분점의 사각형에 대한 활용.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 할 때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현일으키기까지 끝났고. 자, 뒤에 문제 한번 넘어가 보자. 어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했던 두 번째 단원.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1차 함수라고 하는 거 맞지? 그게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 또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하는 녀석. 그 1차 함수를 그냥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야. 맞나요? 자, 뭐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이야. 이게 1차 함수라고 배웠지. 맞지? 얘가 1차 함수인데 얘가 뭐이기도 하다?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해. 오케이? 말 그대로 1차 함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뭐가 돼? 직선 나오잖아. 그 직선을 방정식으로 그냥 이름만 바꾼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mx y를 반대로 날려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입니다 라고 하면은 뭐야? 문자가 xy 두 개가 있는 그냥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맞지?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값은 해는 딱 하나로만 나눠 떨어지지 않지? 맞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 무수히 많은 해들을 전부 다 쫙 나열을 해주면 해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결론은 뭐다? 직방과 1차 함수는 같은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얘기. 자,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을 앞으로 너희들은 만나면 반드시 직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거야. 알겠어? 자, 그때 반드시 너희들은 딱 두 가지만 정해주면 돼. 뭐? 하나의 직선으로 결정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 이걸로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일단 방향을 나타내는 거. 뭐? 기울기란 말이야. 오케이? 첫 번째는 기울기. 두 번째는 점. 오케이? 무슨 점? y절편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그건 중학교 수준에서 머무는 거야. 아무거나 한 점. 한 점이 딱 정해져 있고 방향이 어떻게 되세요? 요쪽 방향으로 가세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뭐 기울기 양수 1, 양수 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인 점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맞지? 무수히 기울기 1짜리 직선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요 점을 딱 지나는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겠지. 맞아요. 한 가지 직선으로 고정이 된단 말이야. 뭐만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랑 한 점의 좌표만 주어지면.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직선을 만났어. 너희들은 뭐를 구하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하면 한 점과 기울기만 구해주면 돼. 알겠어? 오케이? 나중에 너희들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만날 거야.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거기에 접하는 식. 결국 뭐야? 접하는 직선을 볼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게 뭐야?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너희들은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와 점만 찾으면 돼. 알겠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 원방에서 그리고 미적분 원에서 계속 등장을 할 거야. 아무튼 직선은 누구 가지고 결정합니다? 기울기와 아무거나 한 점.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만약에 어떤 경우? m 한 점을 지난다. x1, y1을 지난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y는 m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 맞아요? 기억나? 네. 이거 1차 함수에서 했었어, 중학교 때. 맞지?
기억나지? 네. 이 기억나? 좀 기억나? 넌 어제 했었지? 네. 기억나지? 아니 좀 졸려가지고. 아, 졸려서 그래. 아무튼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될 거야. 요거는 어제 안 했던 거다. 잘 기억해도. 한 가지는 너희들이 이차함수에서도 했었어. 무슨 형과 무슨 형? 표준형과 일반형. 오케이?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뭐냐면 표준형은 말 그대로 y는 mx 플러스 n 또는 y는 m에 x 빼기 x1 플러스 y1으로 표현되는 이 녀석. 오케이? 오케이? 기울기와 y 절편 또는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형태. 이게 표준형이야. 알겠나요? 네. 2차 함수에서의 표준형은 뭐였어? 완전 제곱꼴로 바꿔놓은 거 맞지? 오케이?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는 형태. 그게 표준형이었잖아. 일반형은 요거 한쪽으로 이항시켜 놓은 거.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너희들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은 분명히 이 직방 자체가 문제에 어떻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수업에서는 너희들이 뭐만 표준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일반형에 대한 형태는 지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 그럼 너희들이 일단 일반형의 형태의 문제를 만났어. 어떻게 풀면 돼?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주면 돼. 일단 지금. 알겠어? 일반형 형태에서 푸는 문제도 푸는 방식도 있어. 알겠어? 근데 지금은 일반형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표준형의 형태에서 뭔가 너희들이 헷갈려 하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한 경우가 발생을 해버리더라고. 두 개 헷갈려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표준형의 형태에서 풀어나가 봅시다. 어떤 문제를? 모든 문제 중에서 딱 두 가지 형태만 제외하고. 일반형으로 너희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거 좀 이따가 내가 얘기해 줄게. 어제 안 한 거.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 모든 문제는 표준형으로 생각을 할 건데,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 아, 그러면 이건 뭐야? 요거.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해서 원래 이런 공식이 있었어. 종욱이 내가 이거 어떻게 했어, 어제? 일단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 요거에 대한 얘기는 언제? 자물쇠반 시작할 때. 그때 정규반이건 자물쇠반이건 거기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지금은 요런 형태 일단 가지 말자. 알겠지? 그럼 저 문제 어떻게 풀면 되는데요? x절편, y절편이 두 개 주어져 있으면 요런 직선이잖아. x절편이 나와 있어. 얼마로? 뭐 예를 들어서 0,2로. 오케이? 하늘아, 잠 깨고. 그리고 y좌표가 얼마로? 예를 들어서 2,0으로 나와 있어. 그럼 뭐 하면 되는데 너희들? 한 점, 두 점이나 알고 있으니까 뭐 찾아주기만 하면 돼? 기울기 얼만데? x 값이 이만큼 증가한 동안 y 값이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요. 그럼 y 마이너스 x로 시작할 거고 y 절편이 2니까 플러스 2로 끝나잖아. 알겠지?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표준형에 익숙해지자라는 얘기. 알겠지? 무조건 누구?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돼요. 종욱이 왜 뭐 헷갈려? 기울기 어떻게 보여요?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이거를 기호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 증가량이라기보다는 x 값의 변화량. x가 얼마만큼 변화했어? 0에서 2까지 갔지. x 좌표만 보면. 그러면 이만큼 증가하고 있잖아. 그리고 y 좌표는 2에서 0을 향해서 이만큼 감소했지. 네. 그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그게 바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기울기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수업에서의 목표.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표준형에 익숙해집시다. 알겠지? 자, 그럼 다음 내용. 자,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에 대한 얘기. 분명히 너희들은 이런 형태에서 뭐예요? 아, 얘는 1차 방정식이구나. a와 b가 0이 아닌 이상. 맞지? 1차 방정식이구나. x가 있고 y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y는 이 형태를 고쳐주면 결국 뭐가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또 형태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요?
숫자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y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거기서 b를 나눠주면 요거 하면 되는 거지. 숫자로 나와 있으면 단순했겠지. 맞지?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서 그림 직선을 그려줍시다라는 내용이야. 알겠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부등식의 영역. 자, 요거는 지금 일단 제외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얘가 지금 왜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희들 학교 교과서를 만나봐야 알 것 같아. 지금 부등식의 영역에 분명히 너희들 단원 자체가 빠졌거든? 네. 그리고 다른 교재를 보니까 부등식의 영역이 아예 없어. 근데 지금 이 교재에서 내가 만들다 보니까 왜 부등식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원래 시중에 파는 문제집 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영역이 있어서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아무튼 일단 이거 빼세요. 이건 아예 X. 오케이? 이번 수업에서도 그렇고 다음 수업에서도 그렇고 아예 안 다룰 거야. 그래서 아예 일단은 X 쳐놓고 나오면 교과서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해 줄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했었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갔어. 어디로? 표준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지금 어제 했던 내용들, 아직까지는 어제 했던 내용들 속성으로 다시 한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게 주어졌습니다.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 표준형이니까 어떤 형태?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겠다, 그렇지? 그런 직선 두 개가 나와 있어. 뭐랑 뭐로? y는 mx 플러스 n이랑 누구? y는 m 프라임의 x 플러스 n 프라임으로 나와 있다고 치자. 두 직선이. 오케이?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너희들 수학상 지금 수학상이구나. 수학상 2차 방정식 문제 풀면서 또는 2차 함수 문제 풀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 너무 확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나? 2차 함수 쪽에서 x축과의 위치 관계는 결국 두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니 만나지 않니? 이 세 개로 표현을 했잖아. 오케이? 네. 직선과 직선 두 가지 직선이야. 자, 한 직선을 내가 그림을 일단 나타낼게.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쳐봐. 자, 그럼 또 다른 직선 두 번째 직선을 내가 움직이면서 보여줄게. 자, 일단 안 만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까?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두 글자짜리 단어로 설명해봐. 안 만나. 평행이가. 평행.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똑같은 경우, 방향이 똑같아야 평행하는 거지. 방향을 나타내는 게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같아지면 평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어. 근데 평행하는 것 중에는, 기울기가 같은 것 중에는 여러 개 중에 어떤 거? 딱 겹치는 것도 존재하지. 네. 겹쳐버리면 어떻게 돼? 똑같은. 아예 일치하게 된 거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점에서 다 만나잖아. 만난 점이 무수히 많아지게 되겠지. 네. 맞지? 그래서 평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져야 됩니다? n과 n 프라임. 그렇지. 기울기가 같아지면서 누구는? y절편을 나타내는 한 점을 나타내는 n과 n 프라임은 달라요. 달라야 되는 거야. 그게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한글로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맞지? 자, 두 번째.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행한 거 말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거 중에는 점점 올라가다 어디 딱 겹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 녀석은 한글로는 일치한다. 똑같다.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거는 기울기가 같으면서 누구까지? y절편까지 같아지면 즉 식 자체가 아예 똑같이 생겨버리면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맞지? 네. 그리고 만난 점의 개수는 무수히 많다. 그 다음 마지막. 얘가 어떻게 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그럼 어떻게 돼?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난다 했지. 맞지? 얘가 저 밑에 있는데 살짝 비틀어지면 결국 언젠가는 만날 거야. 알겠어?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 점의 개수는 한 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표준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요 일치한다 말고 한 점에서 만난다. 3번 오 깜짝이야. 미안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 좀 더 돌고 하다가 어느 경우? 딱 수직하게 되는 경우 있지. 네. 그 경우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성질 하나 나와. 수직이다. 두 직선. 직각이 그러니까 수직이다가 직각이잖아. 90도. 90도. 거기서 뭐 1차 함수에서 배웠잖아. 피타고라스. 아니 뭘 피타고라스 왜 나와? 기울기의 곱이
안 배웠어? 같다. 제곱. 미안해. 자, 서로 수직이기 위해서는 기울기 두 개의 기울기가 서로 다른데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야. 기억나나? 안 배웠나? 네. 자, 안 배웠으면 지금 기억을 하자. 만약에 y는 x 또는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1, 1짜리 직선이 주어져 있어. 얘랑 수직인 녀석은 어디에 위치하건 기울기는 얼마? 1.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만약에 누가 기울기가 좀 더 급해졌어. 2x로 나와 있어. 기울기 얼마? 2. 그러면은 걔랑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면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오케이? 얘를 역수로 만들면서 부호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얘가 3이었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1이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곱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걸로 기억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역수의 부호 반대예요 라고 기억을 해버리면 돼. 그렇지 않냐? 하느라 네. 하느라 자지 말고.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게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반형에 대한 거는 일단은 x. 자, 얘는 너무 크게 막 다 x로 쳐버리지 말고 위에 조그맣게 요 정도만 x 쳐놔. 언제? 다음에 we continue. 일반형에 대한 얘기는 이번 수업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일반형으로 푸는 문제도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너희들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 자체에 좀 익숙해지자. 알겠지? 네. 어차피 요거 하는 거 금방이야. 그러니까 앞에 거 표준형만 한다고 이거 모르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내신 대비 또는 뭐 바로 다음 수업 때 설명을 할게. 내일 모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작게 x 쳐놓고 다음. 요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원방에서 같이 그냥 일단 x 쳐놔. 원방에서 한 방에 설명할 거니까. 알겠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누구? 요거 하나 좀 반드시 기억하자. 요거는 중요해. 지난 시간에 못한 건데 이거 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한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한 건데 자, 우리 반 말고 다른 반 선생님도 지금 요거는 증명을 안 했어. 왜? 이거 증명까지 하려고 하다가는 어제 수업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쌤이 애들한테 그렇게 말했대. 그냥 너희들 밥을 먹어야 돼. 국을 떠먹어야 돼. 근데 젓가락밖에 없어. 뭐가 필요해? 숟가락. 아우 우리 반 단순하구만. 자, 숟가락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럼 요거 공식이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숟가락이야. 그러니까 뭐 하자? 그냥 외우자 라고 설명을 했대. 알겠지? 증명까지는 지금 요거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두자. 뭐냐면 한 점과 누구? 직선이 있어.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아, 여기 지금 한강이 너무 멀구나. 자, 서울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있어. 네. 우리 집이, 쌤 집이 한 여기 있다 치자. 점에서, 이 집에서 한강까지의 거리 어떻게 재면 돼? 두 사이 거리를 빼요. 어? 좌표차를 어떤 점으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야 되지. 지금은 우리 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한강으로 가면 되잖아. 네. 그게 한강까지 거리 아니야. 괜히 굳이 저 멀리 있는 저 멀리로 갈 필요 없잖아. 맞지? 잠실까지 갈 필요 없단 말이야. 한강 가려면. 맞지? 자, 이 한강이 뭐 직선으로 나와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야. 한 점이 있고 강이 요렇게 있어. 자, 이 점으로부터 이 집에서부터 이 한강까지의 거리 어떻게 돼요? 수직인 거리를 찾으면 된단 말이야.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누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어떤 거리를 구한다? 여기에 있는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가장 짧은 거리, 최소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요거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건지 그냥 흐름만 알려줄게.
뭐냐면 이 점 하나 알지? 네. 직선 알지? 네. 직선의 수직인 직선 기울기 구할 수 있지. 네.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이거 기울기 나오잖아. 네. 맞지? 얘가 2였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 아니야. 얘가 1이면 마이너스 1일 거고. 맞지? 네. 그런 기울기가 그렇게 생긴 직선인데 이 점을 지난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찾을 수 있지? 그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 구하면 바로 이 공식이 나와. 알겠어? 그 과정을 일일이 문자가지고 막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지금 증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아, 그런 흐름으로 공식을 구하면 되는구나 까지만 기억을 해놓고, 그럼 그 공식은 뭔데요? 자, 첫 번째 어떤 거?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거 있지. 네. 직선을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개라고 했는데 일반형이 필요한 첫 번째 것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거 등장한 거야. 어떤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때는 일반형의 형태로 써야 돼. 그래서 직선이 막 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와 있어. 네. 그러면 이걸 뭐 일반형으로 고쳐가지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의 형태로 고쳐. 알겠지? 네. 자, 고쳤어. 그게 뭐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왔다고 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제 뭐라고 하거든요? x1? x1, y1이라고 하고 있어. 자, 그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구하는 공식.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잘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문자로는 뭐 d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d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x와 y의 개수 있지. x, a, b 그 녀석들을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분모를 써줘.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 분해. 위에는 쉬워. 뭐? 그대로. 이 점을 원래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 대입 못하지. 대입하면 0 될 거지. 만약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 네. 그 얘는 대입하면 분명히 0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네. 그거를 일단 직선 위에 있는 점처럼 일단 어떻게 하자? 대입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줘. 왜? 길이니까 절대값 씌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거야. 길이니까 양수 나와야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길이요? 길이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네. 거리, 길이. 맞지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절대값 씌워주면 이게 바로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원점은요. 그냥 x1과 y1이 00인 거니까 그냥 여기 00 넣어주면 뭐 나와?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이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너희들은 요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요? 네. 자, 이제 뭐 이거 알겠지? 네.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자. 종이 알겠어요? 네. 오케이, 태민이 너.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공식이니까 정말 중요해.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 알겠어? 그러면 요거에 대한 뒤에 예제 문제들은 예제 문제 같은 거는 너희들 한번 시간 내서 쭉 한번 풀어봐봐. 근데 일단 오늘 나가는 거는 원방이야. 원방 숙제 오늘 나가겠지. 그거 하고 나서. 알겠어요? 오케이. 예제 문제가 아니라도 좋아. 개념 콕콕 문제라도 꼭 한 번쯤은 풀어봐봐. 언제? 우리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29일부터 시작하는 새로 개강하는 그반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꼭 한 번쯤은 풀어봐. 이 교재 개념 콕콕 평면적도랑 직선.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원방 잠깐 얘기만 하고 쉽시다. 알겠지? 자, 원방이 뭐냐면 우리 중3 2학기 맞지? 여기 지금 나랑 내신 대비 했던 애들 뭐 대부분인데 뭐 하는 중간에 내가 들어오긴 했다만 아무튼 원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겁나가는 거 했어. 그치? 중3 2학기 때 원주각하고 원과 접선의 성질하고 막 열심히 했잖아. 네. 그 원을 이제는 어떻게 해보겠다? 식으로 나타낼 거고 그거를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 보려고. 우리가 중3 때 다뤘던 원은 그냥 말 그대로 원이었어. 맞지? 네. 반지름 길이 나오고 막 둘레의 길이 나오고 했던 그냥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냥 원이었어. 근데 이제는 그 원이 어떻게? 좌표 평면 위에 놓일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중3 때 했던 원에서는 원과 접선 나오면 너희들은 반드시 뭐 했었어? 요거 그거 줬었지? 네. 보조선. 이게 수지. 맞지? 그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거? 할선 하나 쫙 더 그어주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입니다. 막 이런 것도 했었고 맞지? 네. 기억나나? 맞지? 네. 아무튼 요 접선 같은 게 이제 뭐 좌표 평면에서의 직선, 즉 좀 전에 했던 뭐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직선이 나오니까 뭐랑 나오겠어? 원 위에 있는 점들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막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온 거야. 알겠지? 아무튼 뭐다? 우리가 알고 있던 원이 이제는 좌표 평면 안에서 나오다 보니까 위치까지 존재하는 거야. 그냥 반지름의 길이만 나오고, 그러니까 원의 크기만 나오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원의 위치까지 같이 등장을 할 거야. 알겠어요? 자,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요거요. 요 공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쉬자. 알겠지? 네. 자, 뭐냐면 원의 정의가 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원이 뭐야? 각도가 각이 없는 맞아. 대곡선?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이지.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각이 없는 대곡선에는 이것도 있잖아. 동그란 원. 동그랗다의 정의가 뭔데? 찌그러지지 않았다야? 여기 같은 말인 거고, 그거는 원의 정의. 자, 잘 기억해. 동그란.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뭐냐고. 자, 아이, 일로 와. 원의 정의가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때? 똑같은 점들이 있을 거야. 맞지? 네. 그 점들을 그렇지 쭉 다 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이 정확하게 뭐냐면, 이거 설마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닐까? 안 했어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 또는 그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뭐다? 한 점으로부터. 그게 뭔데? 우리가 원의 중심 센터라고 해서 보통 C라고 표현하는 거. 맞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오케이? 몇 코마 몇이라고 할까? A, B라고 할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 X, Y.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이 있으니까 X, Y라고 해볼게. 그 거리가 다 같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뭐야? 그 반지름의 길이 R이 되는 거야. 요거를 루트. 귀찮지? 뭐 하자? 양변을 제곱을 해본 거야. 그러면 뭐가 돼?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선생님 저거 그 오른쪽 공식이 점과 점사의 거리. 네, 점과 점사. 점과 점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양변 루트 씌운 거야. 그냥. 알겠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아까 요거 뭐 루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야? x, y라는 점으로부터 이게 뭐야 이거? 왜 a야? a, b까지의 거리가 r인 점들 무수히 많지? 그 x, y들을 다 연결하다 보면 이 원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는 거. 원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잘 기억해두고, 그럼 2번에서는 뭐야? 중심이 원점이면요 a, b가 0, 0인 거니까 a에 0 넣고 b에 0 넣으면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 나온다,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너희들은 뭐? 요 공식, 지금 첫 번째 이 공식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지? 선생님. 네. 저희 공식에서 왜 루트가 있었던 거예요? 저거 R. 점과 점사의 거리니까 루트 씌워야 되지. 아, 맞다. 그게 R이었잖아. 근데 루트 없애려고 제곱한 거야. 맞지? 네. 자, 요런 형태는 뭐다? 표준형이야. 어떤 거? 중심 알고 반지름 길이 아는 거. 직선에서는 기울기 알고 한 점 또는 y절편 아는 거. 맞지? 이차함수에서는 포물선 알고 꼭지점 알고 최고차의 계수 알고 있는 형태. 그게 표준형이잖아. 네. 맞지? 원방도 역시 뭐 중심과 a, b랑 반지름 r을 알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한 다음에 r제곱까지 반대로 넘기면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나오지. 그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할 거고, x제곱, y제곱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걸 표준형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도 일반형이 쓰이는 경우 딱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표준형이야. 왜? 그림을 그리기 위한 형태잖아. 중심 알고 반지름 알면 원 나타낼 수 있지. 맞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계속 바꿔서 푸는 식으로 설명이 들어갈 거야. 아무튼 원방의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표준형이 뭔지 일반형이 뭔지까지는 알겠어요? 오케이?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 알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묶어달라는 얘기고, 일반형은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달라는 얘기야. 너희들은 딱 일반형 봤을 때, 아, 이거는 원이야, 아니야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올 거야. 알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원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할 거야. 원의 내부와 외부는 지워. 이거 부등식의 영역이랑 관련된 거라서. 그 다음 내용이 연립부등식의 영역인데, 연립부등식 꼭 뺄 거야. 이것도 영역이잖아. 그러면은 뭐 바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들어갈게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원방 하던 거 지금 이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자, 1번 원의 중심 몇 콤마면 0,0 바로 보여요. 얘가 x-0의 제곱 그리고 y-0의 제곱이니까 0,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은요 2가 되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r의 제곱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2의 제곱이잖아, 4는. 그래서 반지름은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중심의 좌표 3,-1, 반지름은 4인 거 바로 보여요. 오케이? 표준형에서는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다 알 수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3번, 4번은 일반형이 되겠지. 전개가 되겠다, 그치? 그럼 요 녀석을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 인수분해가 아니라 곱으로 나누는 게 인수분해고 얘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그리고 y에 대해서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 가야 돼. 상수함은 신경 쓰지 말고. 오케이? 상수함은 마지막에 넘겨서 반지름을 써야 되니까. 맞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누가 필요해?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얼마? 16이 필요하겠다, 그치? 네. 바로 보이나? 자, 그러면 얘가 좌변은 뭐야?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이 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반지름 구하려고 가보자. 상수항이 지금 현재 얼마? 1 더하기 16, 17이다, 그렇지? 근데 얘는 원래 상수항 얼마였어? 1이었지. 그럼 뭐가 더해져 있는 거야, 왼쪽에? 17. 16이 더해져 있는 거다, 그렇지? 그럼 오른쪽에도 똑같이 16을 더해 왔어야지. 오른쪽은 빼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빼거나 왼쪽에서 뺐는데 그걸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왼쪽에 16 더했으니 오른쪽도 16 더해줘야지.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반지름 얼마? 15. 반지름 4 15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4번은 패스하도록 할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걔네 꼭 2번까지 풀고 다음 내용 넘어갈 거예요.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심의 좌표가 빵, 빵, 반지름의 길이가 1. 자, 그럼 원을 나타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제곱. 1입니다. 바로 보입니까? 네. 오케이? 자, 그렇게 원방을 나타내주면 될 거야. 맞지? 왜 x제곱 y제곱이야?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요. 맞나요? 네. 두 번째.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거는 2의 제곱 4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네. 이게 원방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이제는 뭐 그림을 보고 원을 찾아가보자.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5,3이야, 그치? 반지름의 길이는요? 3. 바로 보여? 원이 x축 또는 y축에 접해 있을 때는 요 길이를 나타낼 때 요 길이가 이제 Y. 반지름이 되니까 y의 좌표를 보면 되는 거야. 맞지? 네. 따라서 얘는 x-5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얼마예요? 9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은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보여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누가 반지름이야? 마이너스. 반지름의 길이. 그렇지. 2가 되는 거다, 그렇지? 오케이? 요게 반지름이지. 지금 내가 표현해놓은 거. 네. 요 길이를 봐야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길이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길이니까 2가 되겠다, 그렇지? 반지름 길이. 그러면 뭐가 돼요? 4.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이 얼마예요? 2의 제곱이니까 4.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방. 알겠나요? 네. 자, 여기에서 원래라면은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떤 거? 지금 x축, y축에 접했지. 그럴 때는 x축에 접하면은 뭐가? y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y좌표의 크기가. 네. 얘는 y축에 접하면 x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요 문제. 중심의 좌표 1,0인데 y축에 접했어. 누가 반지름이야? 1. 1. 그리고 0,1이 중심이야.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1. y좌표 1. 바로 보여요? 네.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세 번째. 중심의 좌표가 1,1이면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아무튼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둘 다 뭐야? 반지름 길이는 1이 되겠지. 오케이? 요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 그림. 1,1이니까 반지름 길이 자체가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요거에 대한 얘기고 원래라면 여기에서 이게 개념 얘기에서 원의 내부 외부 전에 여기 있지. 여기 밑에 보면은 플러스라고 해서 막 요런 그림이 나와 있거든.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나는 요거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 알겠어? 그냥 접하는 경우에서는 y축에 접하면 x좌표가 그리고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그 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거 잘 알아두도록 해달라는 얘기. 그거까지만 얘기를 하고 패스하도록 할게요. 알겠지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그 다음에 요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고 나면은 뭐예요? 접선도 있구나. 요거 2번.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 있는 거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나면은 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직방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었던 그 얘기인데 아무튼 요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있는 요거 있지. 원의 접선에 대한 얘기. 맞지? 자, 이 경우의 공식이 두 가지가 나와. 이거랑 이거. 자, 근데 이 두 가지 공식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접선도 결국에는 나중에 뭘로 풀 거냐면 요거 가지고 풀 거야, 나중에는. 알겠나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판별식 얘기가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해. 맞지? 자, 그 얘기 일단 어떻게 되는 건지 나랑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원과 그리고 직선이 있어. 자, 두 도형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 그거의 위치 관계는 뭘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알겠지? 2차 함수에서도 그렇고 방금 했던 직선과 직선, 두 직선도 그렇고 결국 위치 관계는 뭐다?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줄 건데 자, 한 원이 주어져 있어. 오케이? 자, 직선이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경우? 요렇게 생기는 경우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또 얘가 점점 내려가다가 어떻게? 여기 쫙 되는 경우.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지. 또 원을 벗어나 버리면 안 만나. 그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원이 일단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원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너희들은 반드시 어떻게 기억을 해줄 거냐면 중심이라는 점을 구할 거란 말이야, 원에서. 맞지? 원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중심 자동으로 알게 되지. 또 하나 뭐 알아? 표준형에서 반지름. 맞지? 자, 그러면은 너희들 어떤 거? 요게 반지름인 거 알겠어?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 뭔가 익숙한 그림 나오나? 중학교 때 했던. 야, 이 길이 막 같아지고 했던 거 기억나? 네. 자, 아무튼 요 노란색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자, R과 D를 비교했을 때 누가 길어? R. 그게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야. 알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얘는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지. D. 맞지? 자, D를 구했어.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아?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그게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야. 오케이? 세 번째, 누구?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D다, 그치? D랑 누구?
반지름 길이 r을 비교했을 때 이번엔 누가 커졌어? D가 커졌지. D가 커지는 경우가 안 만나는 경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밑에 거. 오케이? 자, 그리고 판별식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하긴 하는데 나는 판별식에 대한 풀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판별식에 대한 풀이를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가끔 가다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 너희들은 무조건 뭘로 풀어주면 돼? R과 D 비교하는 거야. 이게 훨씬 빠르고 편해.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판별식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설명만 해줄게. 얘가 원의 방정식의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에요 라고 원방을 나타내봐. 그 다음에 누구? 직선.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겠다. 그치? 맞아요. 자, 두 개 만납니다 라고 했어. 만납니다. 자, 너희들 누구 알아?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라는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 찾아가 볼래. 너희들 뭐 했어? 그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네. 같다라고 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fx는 gx를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풀어줬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였잖아. 맞지? 자, 그럼 f는 g라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다른 단어로 알고 있어. 뭐? 연립이라고도 알고 있단 말이야. 맞지? 연립의 일종이란 말이야. y는 2x 플러스 1이랑 y는 3x 마이너스 2를 연립하고 싶어. 뭐 하면 돼? 같아지도록 하면 돼요. 뭐? y라는 문자가 없어졌잖아. 네. 문자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 줄이는 게 연립이란 말이야. 두 식을 모두 다 이용해서. 맞아요. 얘는 y고 얘도 y인데 그 y가 같아질 거니까 결국 이 두 개가 같아집니다. 이게 연립이란 말이야. 오케이? 결국에는 두 함수를 연립하면은 교점을 구하는 식이 나오는 거야. 자, 지금 이 문제 너희들은 이제 연립 방정식을 안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얘는 x, y에 대한 2차식이 있었어.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져 있는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면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 대입을 했어. 그러면 이거 x에 대한 2차식 나오지. 얘도 x에 대한 2차식 나오지. 맞지? 그 두 개를 더했어. x제곱 안 사라지지. 맞아요. x제곱이랑 이거 대입을 해주면 분명히 m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 나왔을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x제곱의 개수가 살아있단 말이야. 네.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와.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 뭐로 판단하면 돼? 판별식으로 판단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을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커지면 두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 만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딱 봐도 설명이 길어 짧아? 길어요. 길다 그렇지. 이걸 대입해서 전개하고 동류항 정리한 다음에 이항시키고 판별식까지 만들어야 돼. 어때?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나는 평소에 이거 잘 안 쓰고 딱 그냥 뭐 판별식과 연결 짓는 그 내용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싹 다 뭐로 풀 거다? R과 D의 크기 비교하는 걸로 풀어줄 거야 실제로는. 알겠어요? 선생님, 저 y는 mx 플러스 n이 1차 도전 1차 함수 함수. 직선이라고 문제 여기 있어? 오케이? 저 판별식이 어디서의 판별식이다? 1차식을 2차식 원에다가 대입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허근이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지.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근이 하나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서로 하는 두 실근, 만난 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실제로는 판별식 가지고 설명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나머지 싹 다 R과 D 비교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D 대신에 누구만 싹 써주면 오늘 했던 공식 뭐 요거 일반항으로 바꿔주지. 맞지? 그리고 나서 뭐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뭐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맞지? 그게 루트 분의 뭐를 여기에는 중심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그거 대입해서 절대값 써주면은 그게 D고 얘가 R보다 작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끝난다는 얘기. 알겠나요? 알겠어요? 오케이? 뒤에는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 그거 하고 나면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개념 꼭꼭 문제 풀어보자.
자, 1번. 어떤 원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그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에서만 판별식 잠깐 써주면 돼. 판별식을 이용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준다? 1차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무슨 식이 나와? 1번. x제곱 더하기 그렇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9 이항시켜주면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거기서의 판별식은 짝수 공식 쓰면 되니까 얼마야? 얘가 2 곱하기니까 4 2의 제곱 빼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5, 2, 10 양수네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2번. 자, 역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뭘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말하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 그럼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그치? 대입한 거. 네. 맞아요. 맞지? y의 제곱이잖아. y가 x 플러스 3이라네. 네.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어? 플러스 2x. 그 다음에 는 1. 이거 한쪽으로 이항시켜봐. 그럼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은 0.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얘는 판별식 안 써도 완전 제곱식인 거 보여요? 네. 맞지? 플러스 2. 그러면은 x 값이 분명히 몇 개? 한 개 존재할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떤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알겠어? 야, 그러면 이런 게 나중에 일반형에서 y의 항, y의 1차 항이 없다라는 보장 없잖아. 그럼 대입하기 겁나 귀찮아지는 거 알겠어? 오케이? y 1차 하고요. y의 1차 항이 생길 수도 있잖아. 플러스 4y 이런 거. 네. 그러면은 또 대입해야 돼. 대입할 게 많아진단 말이야, 점점. 알겠어? 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수월한 풀이로 다시 한번 진행해보자. 비교야, 이거는. 2번 문제의 새로운 풀이. 얘 중심 찾으려고 해봐. 역으로요. 어이씨, 2x가 있는데. 아, 얘는 x제곱 플러스 2x 완전 제곱꼴 만들려면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맞지? 좌변에 없던 플러스 1이 생겼지. 네. 그럼 우변은 1. 1 하나 더 써줘야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예요? 루트 2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1,0이고 맞아?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 루트 2 반지름이랑 누구?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끝나요. 알았어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앞으로 비교해 줄 거야. 자, 그리고 또 얘를 이용하는 새로운 이유 중에 하나. 원이나 직선이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순간 판별식은 더 쓰기가 귀찮아지기 시작을 할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뭘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인 D랑 누구? 반지름의 길이 R로 비교하는 걸로 기억을 해두자는 얘기야. 판별식에 대한 풀이를 까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요런 식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자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 2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 자, 원과 직선 L의 방정식이 다음 식과 같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원 O랑 직선 L의 위치 관계를 말해보도록 하시오. 자, 1번. 1번. 중심의 좌표 얼마? 0,0. 반지름 길이 얼마? 루트 5. 맞아요? 그리고 직선 얘야. 그러면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어떻게 구해? 루트 x의 개수 제곱해봤자 1 y의 개수 1 제곱해봤자 1 그리고 0,0을 대입해줘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럼 뭐야?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바로 d가 되는 거야. 반지름 루트 5보다 d가 작네. 반지름보다 d가 작아. 그러면 반지름이 얘인데 짧으려면 여기 있어야지.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선생님, 네.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예요? 네. 절대값이 9호 양수로 바꿔주세요. 그럼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요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몇 개이죠? 2점. 저 D가 R보다 크다. 막 저런 것도 외울 필요 없이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 바로 보여. 알겠지? 네. 오케이? 자, 누구? 3번 하나 더 풀어볼까? 3번.
3문제 중심은 얼마야? 1 1, 맞아요. 1. 반지름 길이 얼마? 루트 8 루트 8이니까 2루트 2.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누구 찾아봅시다. 뭐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원의 중심 1,1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거리 구하려면 일반형으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짝 고쳐놓고 나서 뭐 할 거예요? 공식 써보자. 루트 안에 뭐? x의 개수 1의 제곱, y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이 1,1을 대입해주면 1 빼기 1 더하기 4의 절대값. 그냥 루트 2분의 4다 그치? 그럼 뭐야? 2루트 2가 나오네? 두 개 똑같으니까 접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라고. 절대값 구 안에 있는 거 계산하고 그 양수 바꾸는 거예요? 계산을 했으니까 일단 양수 4 나왔지? 1 마이너스 1 사라질 거니까 그거 절대값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 양수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양수면 그냥, 음수면 바꾸면 돼요. 알았습니까? 네. 요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앞으로 너희들 접선 찾을 때 거의 대다수의 문제들 나는 공식보다 적어 이용해서 볼 거야. 그래서 공식은 딱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물론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그 공식을 더 응용을 시키겠지만 기본적인 내용 정도에서는 뭐 딱 적어가지고 풀 거야.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누구?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자, 요거는 설명해야 된다, 그렇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 원 포인트 두 번째 내용. 자, 요거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보자.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중단원으로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고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 두 가지를 배우는 거야. 알겠어? 자, 너희들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자, 그거를 직선도 왼쪽으로 전부 다 이항을 시켰어. 전개해가지고 원도 전개해서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결국에는 한 도형의 방정식을 뭐로 표현할 수 있겠니? x와 y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거를 그냥 fx, y라고 쓸 거야. 그냥 이거 별다른 의미 두지 말고 x와 y에 대한 식이야 라고만 이해를 해도 오케이? 그럼 fx 플러스 y fx, y는 0이라는 형태로 전개가 되어 있을 거야. 일반형 얘기하는 거였지. 직선도 한쪽으로 이항시킨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원도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아무튼 일반형으로 고쳤을 때의 도형은 요거야. 여기까지 따라와서 자,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야? 자, 잘 기억해둬라. 요거를 한 방에 정리하자.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볼 거야. 오케이? 자,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을 정리를 해줄게요. 자, 뭐냐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도형을 내가 fx, y는 0이라는 도형과 g의 x, y 그러니까 x와 y에 대한 서로 다른 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두 도형이야. 요렇게 생각을 했을 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과 한 도형을 그대로 쓰고 새로운 도형, 다른 도형 gx, y 그대로 써.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더해서 0이 됩니다 라고 써버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시다? 한 군데다가 k를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둘 중 아무 데나.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직선이 됐다 쳐봐. 두 직선을 지난다. 그러면 이거 xy에 대한 1차식이겠지. 맞지? 네. 이거 xy에 대한 1차식이겠지. 그러면 두 개를 더했어. 몇 차식이래? xy에 대한 1차식. 즉 무슨 도형? 또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알겠어요? 거기에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직선에다가 새로운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에다가 어떻게? 뒤에 거에 k배를 해주고 눈정 붙이면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이 k는 어떻게 결정할 건데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있어? 겁나 많지? 여기도 있고, 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다? 한 점을 제공한 다음 이거 지나 볼래? 그 점 대입하면 K값 나올 거야. 오케이? 또는 이 직선과 평행이 되도록 해볼래? 이 K에 대한 식을 어떻게 해서 풀어가지고 기울기를 새롭게 K에 대한 식으로 구한 다음 그 식이 얘가 됩니다 라고 하면 K값도 나오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오케이. 자, 아무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요걸로 너희들이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어요? 한 도형과 두 도형을 더해서 는 0이다 붙이면 되는데 두 도형 중 아무 데나 K만 붙여두면 돼. 알겠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직선 내용은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때 다시 배울 때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원은 좀 해보자. 자, 뭐냐면 fx, y 원망을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시작하잖아.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새로운 원도 역시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시작할 거란 말이야. 맞지? 거기다가 는 0을 붙일 거고 둘 중 아무데나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둘 중 아무데나 k만 붙여주면 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y제곱. x제곱 사라지지. 네. y제곱 빼기 y제곱. y제곱도 사라지네. 네. 그럼 몇 차항만 남아? 1차항, 1차항. 그럼 무슨 도형이 되는 거야? 직선. 직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 살아있을 거고 y제곱 살아있는데 둘 다 1 플러스 k지. 네. 개수가 x제곱도 y제곱도. 맞지? 그럼 그 녀석을 양변을 뭘로? 1 플러스 k로 나눠버리게 되면 결국 무슨 도형이야? 원 나오는 거야. 따라왔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 봐봐.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이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빼버리면 돼, 그냥 두 개를. 오케이?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뭐 원, 오프라인 어쩌고 이런 말 무시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한 원과 새로운 한 원을 k배 해서 더할 건데 거기에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위에 있는 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두 원을 빼는 게 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이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두 원의 교점이 여기 있어. 오케이? 그런 두 점을 지난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겠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건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요런 놈도 있을 거고 또 한쪽으로 쏠린 요런 원도 있을 거고 더 쏠린 이런 원도 있을 거야. 네. 맞지? 무수히 많지? 그래서 k 값이 뭐 마이너스 1 말고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주세요. 또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k 값이 하나로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오케이? 요런 내용입니다. 요거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너희들은 정리만 해놔. 오늘 문제를 풀진 않을 거야. 오케이? 요 두 가지 내용 잘 기억을 해두세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냥 두 도형 중에서 아무데나 k를 곱한 다음에 어떤 거? 두 개 더 해버리면 끝난다라는 얘기.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어디다가 k를 곱할래요? 단수만. 두 도형 중에 비교적 단순한 녀석에다가 k라는 문자 곱할 거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단순한 데다가 곱해놓는 게 너희들이 나중에 계산하기 편할 거야. k값 구하기 위한 계산할 때. 그래서 단순, 심플한 녀석에 k를 곱하자는 얘기야. 요 내용을 일단은 기억을 해두고 요거 완성은 언제? 다음 수업 때 완성이 될 거야.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모르면 안 돼. 여기서 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좀 문제 풀이는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수업을 해보고 내일 수업에서 요거까지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은 내일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게. 그거 문제 풀이 한번 보면 될 거야. 알겠어? 알겠나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뒤에는 개념 콕콕 말고 요거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너희들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와, 첫 번째 누구?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이 있잖아.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면 무슨 식이야? 어떤 선? 어떤 선? 중변.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무튼 결과 요 도형의 모양만 봐봐. 뭐야? 이. 아? 모양. 아니 뭐 이거? 네. 아 미쳤나봐. 아 뭐래? 아니 도형이 뭐예요? 요거 접선. 네, 접선. 접선은 결국 접하는 무슨 선? 선. 직선. 아, 직선. 결국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야. 그러니까 뭐랑 뭐만 일차. 기울기 또는 점만 주어지면 일차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배웠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주어진 거야?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거. 두 번째, 교점이 주어진 거. 오케이? 네. 그거에 대한 얘기로 두 가지로 정해지는데, 자, 요거 공식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역시 증명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할 거고요. 너희들은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는 것만 기억해두자. 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공식 어떻게 된다? y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mx로 시작할 거지. 네. 맞지? 그리고 나서 원래라면 상수항만 찾아오면 되잖아. 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다?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0,0으로 주어져 있네. 자, 0,0. 그리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바로 얼마? 반지름 r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지. d가. 맞지?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되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봐. 요렇게 고쳤습니다. 이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원의 중심 0,0까지 가는 거리 찾아봐. 얼마가 돼요? m제곱 플러스 1 분의 0, 0 넣어주면 절대값 a 나온다, 그렇지? 맞나요? 그게 뭐가 되는 거다? 얘가 d인데 얘가 뭐랑? r이랑 똑같아지면 돼. 그러면 절대값 a는 뭐가 되는 거야?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a를 구하려면 절대값이 붙었을 때 얘가 나온다란 말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식이 뭐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선생님, m제곱 플러스 1 그 하는 공식이 뭘 구하는 공식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알겠나요? 네. 자, 요런 방식으로 구하는 거야. 다들 알겠어? 어떻게 구하는지 흐름은 알겠어? 네. 오케이? 결국에는 아까 내가 얘기한 d와 r이 같아지는 거잖아. 맞지? 네.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아,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자, 요거 중요하다. 뭐? 원의 중심이 언제? 0,0인 원에서만. 오케이? 중심이 0,0인 원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 공식 쓰면 돼. 매우 한정적이다, 그치? 언제? 중심이 0,0일 때. 그럼 중심이 0,0이 아니라 다른 원이면 이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돼? 방금 했던 것처럼 뭐 하면 돼? d, r 같아진 대로 풀면 돼. 알겠어요? 그 중에서 딱 중심이 0,0인 거 하나 이제 편하게 진행하려고 요거 외우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외워두면 편할 거고, 혹시 못 외운다고 하면 뭐 하면 돼? d와 r이 같습니다. 풀면 끝나. 알겠나요? 네. 자, 또 다른 거 하나 더 알려줄게요. 요거는 너희들 좀 많이 쓰일 거야. 역시 어떤 원? 중심이 0,0인 원에서,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원 위에 있는 x1, y1이라는 점이 주어져 있어. 어떤 원에서 이 점이 x1, y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점의 점의 좌표를 원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x1에다가 대입하고 y1에다가 x에다가 x1 둘 다 대입하고, 이건 지금 x가 두 개 곱해진 거지.
y도 두 개가 곱해진 거지. 네. 둘 다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에만 대입을 해봐. 그러면은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가 r 제곱이 될 거야.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 원의 중심이 주어져 있어. 오케이? 원의 중심이 0,0이야. 그리고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합시다? 여기는 x제곱, x 두 개 중에 하나 대입하고 y제곱, y가 두 개 있지? 그 y 둘 중에 하나에다가 접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일단 딱 두 가지 공식 잘 기억을 해두자. 여기에서 너희들 이거 잘 안 외워질 거야. 요거 기울기가 주어진 거. 요거는 너희들이 좀 외우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거야.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개념 콕콕 문제들은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봐. 자, 그럼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냐? 유형 예제 뒤로 좀 넘겨봐. 몇 번까지 있냐 예제? 이제요? 예제 16번까지 있다, 그치? 양이 좀 많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 숙제를 어디까지만 내줄 거냐면 일단 예제 1번부터 16번까지 예제 문제 풀고 밑에 표현 바꾸기 푸는 것까지는 똑같아. 알겠지? 그리고 뒤에 표현 익히기 푸는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예제를 몇 개를 빼버릴게. 네. 알겠어요? 자, 몇 번 뺄 거냐면 푸는 걸로 얘기할까? 예제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7번부터 좀 많다. 10번. 그 다음에 13번부터 16번. 너무 많나? 5개. 4개. 여기 4개. 그러면 몇 개야? 몇 개 못 뺐네? 13개나 되네. 너희 수업이 언제지? 화요일까지지. 괜찮겠다. 자, 예제 문제,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예제 문제랑 여기는 유형들. 예제 문제랑 표현 바꾸기. 맞지? 그 다음에 누구? 표현 익히기는 전부 다 한번 일단은 풀어봐봐. 근데 못 푸는 거 분명히 몇 개 존재할 거야. 뭐 안 배웠는지는 대충 알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 분명히 못 풀 거야. 알겠지? 네.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쪽으로 가서 너희들이 뭘 배웠고 뭘 안 배웠었는지 보면서 한번 풀어보면 될 거야. 알겠죠? 요렇게 숙제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요거 숙제 풀이 다음 시간에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도형에 이동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지? 네. 자, 그럼 크리스마스 일단 잘 보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는 그 전에 보는 사람들은 그 전에 보도록 합시다. 화요일 날 보겠네. 네,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